예, 시장의 고민을 함께 해주실 유진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 나오셨습니다. 아닙니다. 이베스트 투자. 아, 이베스트투자증권의 네, 회사를 바꾸세요. 염승환 이사님 나오셨습니다. 네. 안녕하십니까? 네, 어서 오세요. 예. 아무런 컴플레인 안 하는 분인데 회사 이름 바꾸는 거는 좀 심각하게 받아요. 아, 예, 죄송합니다. 예. 자, 장 좀 보죠. 지금 한 7분 정도 남았는데 어쨌든 예비 효과는 2%에서 1%. 어제 오른 거 그냥 다 반납. 그러네요. 이렇게 일단 예비 효과 나오고 있네요. 네, 어제 한 이제 5포인트 정도 올랐던 것 같은데 이제 어제 오른 만큼 거의 아침에 다 반납하는 것 같고요. 이제 미국 나스닥이 워낙 많이 빠졌고 야간 선물 지수가 한 2.5% 정도 빠졌더라고요. 아마 그 정도만큼 오늘 국내 주식시장도 네. 일단은 좀 빠지지 않을까. 좀 걱정되는 거는 좀 반도체인데 또 미국의 마이크론이 한 7%나 그렇죠. 맞아요. 어제 삼성전자 4% 올랐어요. 예. 근데 현재 이제 삼성전자의 예비 호가는 지금 예상가는 마이너스 2.75% 정도 네. 하락을 할 것 같고 요 정도 출발하면 좀 선전은 하는 건데요. 일단은 출발은 더 지켜봐야 되겠고 하이닉스가 좀 낙폭은 큰 것 같습니다. 마이너스 한 4% 가까이 빠질 것 같고 또 오전에 보니까 어제 좀 강했던 섹터 그 그룹주가 카카오 그룹주였는데 맞아요. 오늘 카카오페이가 현재 예상가가 마이너스 7.8% 네. 지금 급락할 것 같아서 다시 지금 어제 강했던 성장주들이 되돌리는 모습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. 근데 상대적으로 사실 미국에서 신재생 에너지주는 뭐 빠지긴 빠졌는데 생각보다는 좀 덜 빠졌어요. 근데 왜 그렇겠을까요? 그러니까 일단 뭐 그 바이든 대통령도 언급을 한 게 물가 상승률 보고 그래서 IRA 하는 거다 인플레 감축 법안 거기에 담겨 있는 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 투자잖아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은 상대적으로 선전을 했거든요. 네. 예. 그래서 아마 오늘 그게 투영이 되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어제는 좀 정반대로 약했죠. 또 약했는데 약했죠. 이쪽이 또 오전에 그 생각보다는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업종들이 지수를 이끄는 업종들은 아니에요. 사실은 지수를 이끄는 거 어제도 보셨지만 반도체 뭐 아니면 인터넷 플랫폼 바이오 이런 업종들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삼성전자나 뭐 이런 기업들이 주가가 좀 오전에 뭐 급락은 하겠지만 좀 얼마나 좀 되돌리는 반등이 나오느냐 관건인데 그러지 못한다면 뭐 지수는 계속 하락 압력은 받을 것 삼성전자 같고. 어제 4% 올랐는데 어제 등폭보다 덜 빠져야 되겠죠. 일단은. 예, 그래야 그래서. 장이 일단 그래요. 투자 기본은 심리가- 하는 거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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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상 등락률은 3%니까 어제 4.5 오른 거에 비하면은 조금 덜 빠지는 거긴 한데 물론 네. 예상이긴 합니다. 예, 예상이긴 합니다만 이게 열려봐야 또 알겠죠. 네. 네, 예. 그러니까 최근 저점이 55,600원이거든요. 네. 이게 이제 거의 52주 신저가 자리인데 여기 오늘 일단 출발은 56,300원 정도 시작은 해서 뭐 어제 상승폭을 다 반납은 안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오전에 출발하는 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요즘에 이제 굉장히 환율이 높은데도 외국인들이 예전처럼 막 주식을 많이 팔지는 않더라고요. 어제도 어제도 어쨌든 샀죠. 예, 어제도 굉장히 많이 샀고 네. 그래서 과거랑은 좀 그런 흐름이 다른데 근데 오늘은 또 상황이 다르니까 미국이 또 워낙 안 좋게 끝났기 때문에 다시 또 대량 매도가 나올지 아니면 또 외국인들이 또 매수를 한다면 시장은 또 버티는 거죠 사실은. 그렇죠. 그래서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오늘 그러니까 어제 그 개인이 많이 팔았잖아요. 1조 이상. 그런 거 보면은 또 우리가 개인들이 굉장히 스마트하게 움직인다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하락 좀 세게 나올 때 들어오시는 스윙 투자하시는 분들도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런 요새 좀 개인 투자자들 분위기는 좀 어때요? 그러니까 개인 투자분들은 지금 이제 적극 이제 밀리면 계속 좀 사긴 사세요. 밀리면 이제 사는 분들이 있고, 근데 다만 이제 좀 확실히 예전보다는 동력이 약해진 게 예탁금이 50조 초반까지 떨어졌어요. 지금 51조까지. 한때 75조였잖아요. 그러니까 와. 개인 투자분들이 점점, 그러니까 많이 한 번에 빼는 건 아닌데 점진적으로 이제 빠져나가는 건 사실인 것 같고, 다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삼성전자는 굉장히 많이 사신 것 같더라고요. 그러니까 저도 이제 매주 한 번씩 이렇게 계속 업데이트를 하는데 삼성전자는 뭐 아랑곳 안 하시고 그냥 꾸준하게. 그러니까 다른 업종들은 뭐 샀다 팔았다 좀 반복을 하는데. 전자 쪽은 좀 사는데 다만 이제 어제같이 이렇게 전자가 또 크게 오를 때는 개인 투자분들이 또 어제는 또 많이 파셨거든요. 그러니까 어쨌든 어제는 좀 오르면서 약간 좀 정리는 하셨는데 전기전자 특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계속 꾸준히 좀 매수한 게 특징이 장을 됐던 것 떠난 같습니다.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. 예, 왜냐하면 채권 금리가 또 많이 올라서 네. 그쪽으로 시프트하면서 아예 당분간 주식 안 해. 네, 맞습니다. 혹은 예전같이 뭐 아예 나는 주식 안 맞나 봐 이런 분이 많은 건 아닌데 어쨌든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네. 생각하시고 전반적으로 장과 거리를 두는 분들이
예탁금의 급락. 네, 뭐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었고 네.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냥 아예 시간이 어차피 걸릴 거니까 각오하고 아예 안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. 좀 기다리자 뭐 이런 분들 채권으로 가신 분들은 좀 어때요? 굉장히 많죠. 왜냐하면 또 굉장히 많아요. 대형 증권사에서 채권을 굉장히 편하게 투자하는 것들을 굉장히 발빠르게 했어요. 그래서 뭐 대형 증권사 몇몇 군데는 몇 조 단위씩 개인 투자자들의 채권 유입이 있었단 말이죠.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갑자기 부동산을 팔아서 채권 샀겠어요? 그렇죠. 예탁금으로 있는 거 사실 예탁금 너무 이자를 조금 줘요. 예. 0.6%인가 뭐 몇 퍼센트 잘 모르겠어요. 좀 올랐나요? 근데 거기서 그냥 놀고 있는 돈을 예. 사실은 픽스드된 그러니까 1년짜리, 2년짜리 국채 뭐 이런 짜리로 왜냐하면 2년짜리 국채, 1년 반짜리 국채 사면요. 예. 자산이 있는 분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자 소득세를 거의 안 냅니다. 왜냐하면 그때는 워낙 금리가 강했기 때문에 예. 쿠폰 자체가 0. 몇 퍼센트 수준이에요. 아. 0.75. 그럼 0.75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거든요. 예, 예. 16%.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거액 자산가들이 예탁금으로 그쪽으로 넘어가 버리는. 아까 그 말씀 미국 국채 2년짜리 3.7 살 거냐 이거죠. 땡기죠. 땡기죠. 그렇죠. 예. 뭐 배당 수익률 뭐 1.5%밖에 안 된다는데. 거기다가 또 금리가 빠지면 캐피탈 게인도 먹죠. 그렇죠. 네. 장 시작 1분 전인데요. 일단 지금 현재 그 코스피는 조금 더 낙폭이 커질 거는 같습니다. 한 73포인트. 2.99. 그래서 거의 한 3% 가까이 급락을 할 것 같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24포인트 정도 네. 지금 해서 역시 3% 3% 이상 예. 급락할 것 같고 삼성전자는 마이너스 3.44% 정도 하락 출발이 이 예상되고 정도면 다 돌리는 거예요. 왜냐하면 예. 이제 올라갈 때는 4. 몇 %지만 빠질 때는 또 그런 예. 거죠. 그래서 오늘 거의 시총 상위 기업들 중에서 현대차를 제외하고 현대차가 마이너스 1.7 정도고요. 나머지 기업들은 대부분 한 3% 이상 급락세로 일단 출발을. 현대차는 할 어제 것 그제 같습니다. 못 올랐죠. 예, 어제 좀 자동차는 뭐 못 올랐는데 예상가는 그래도 마이너스 75%군요. 1.75. 1.75 정도로 빨간 거 찾기가 어려울 것 자, 같아요. 잠시 시작했네요. 시작을 했습니다. 현재 이제 코스피는 마이너스 한 70포인트 이상에서 일단 출발을 할 것 같고요. 네.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3% 정도 급락 출발을 했고 SK하이닉스도 똑같이 마이너스 3%대 네. 하락세로 일단 출발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예. 지금 코스피 쪽에서는 뭐 상승 종목은 진혼생명과학 정도 이게 바이오죠. 이쪽 하나 정도 빼고는 안 보이네요. 아예. 네, 그냥 다 지금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나마 좀 덜 빠진 섹터가 이제 뭐 오늘 GS 리테일, KTNG 흔히 뭐 방어주라고 좀 불리긴 하죠. 뭐 편의점이나 담배 이런 쪽도 삼성카드 같은 기업들은 오늘 좀 상대적으로 덜 빠졌는데 대부분의 이제 성장주들은 많이 빠져 있고요. 오늘 가장 많이 빠지는 기업은 FNF가 좀 좋지는 않습니다. 마이너스 6% 정도. 어이구. 중국 관련이잖아요. 중국 이제 의류 소비 회사인데 오늘 좀 많이 빠져 있고요.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마이너스 5%, 카카오 그룹주가 좋지 않습니다. 카카오뱅크가 마이너스 4.8, 네이버가 마이너스 4%. 또 삼성전기, HMM, 뭐 LG이노텍도 어제 올랐던 거 고스란히 그냥 돌려주면서 마이너스 4%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제 강했던 기업들이 그냥 오늘 완전 180도 좀 바뀐 상태로 다 급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. 따라 팔고 따라 사면 안 된다라는 얘기. 예, 한참 내리다가 왜 플러스 5%가 있길래 뭔가 그랬더니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. 예, 인버스는 오늘 좀 많이 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. 그래서 현재 코스피 지수를 말씀드리면 66포인트 마이너스 기록하고 있고요. 마이너스 2.7% 하락 종목이 뭐 800개가 넘고 코스닥 같은 경우 마이너스 3.2% 정도 하락을 네. 해서 지금 상승은 37개, 하락은 1,419개로 뭐 다 하락을 하고 있다. 라고 보시면 일단 좋을 것 같습니다. 시총 상위 기업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나마 그 자동차주가 좀 덜 빠진 편이고요. 자동차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1%대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통신주하고 아까 말씀드린 뭐
그 음식료 업종 일부가 좀 선전은 하고 있다. 그러나 나머지 섹터는 기본적으로 한 최소 2에서 한 4%까지는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. 상대적으로 오늘 보면 좀 음식료 업종이 상대적으로는 좀 선전을 하는 것 강호주죠. 같습니다. 예. 그리고 또 좀 가격을 좀 올렸어요 최근에. 그 농심도 그렇고 오리온도 그렇고 네. 좀 가격을 좀 올려가지고. 오리온도 뭐 내일부터 가격 인상한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어제 굉장히 약했던 종목들 중에 뭐 태양광 같은 거, 하나솔루션 네, 같은 것도 안 굉장히 빠지고 약했잖아요. 있어요. 네. 뭐 장인 올라가는데 네. 보합이군요. 하나솔루션. 지금 오늘 좀 보합까지는 그리고 올라왔습니다. 동시간대 열리는 그 뉴질랜드 시장 좀 보고 있는데 호주는 왜 안 열렸는지 모르겠는데 뉴질랜드 시장 1.1%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. 뉴질랜드 종합주가지수는요. 네. 그래서 그리고 오늘 일단 코스닥 쪽으로 또 한번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네. 코스닥은 이제 바이오주들이 시총 상위에 있는데 대부분 한 3% 정도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마이너스 3%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이 마이너스 3%. 여긴 또 배터리 소재인데도 많이 빠지네요. 네,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. 카카오 게임즈가 마이너스 4% 정도. 그래서 바이오, 네. 제약 그리고 게임 뭐 2차 전지 소재까지 다 하락하고 있고 제일 많이 빠지는 거는 반도체 소부장 같아요. 하나머티리얼즈가 마이너스 6%, 메타버스 관련주죠. 자이언트 스텝이 마이너스 6% 정도 하락을 하고 있고 좀 상대적으로 덜 빠진 기업은 이제 에코프로입니다. 에코프로는 그 폐배터리 관련주로 많이 분류가 돼 있는데 그래도 오늘은 좀 선전하고 있고 네. JYP 엔터도 오늘 마이너스 2% 정도라서 좀 상대적으로 선전을 하고 혹시 있습니다. 진짜 모르겠네요. 어제 반도체 4%대 오를 때 많이 빠져도 하나솔루션 플러스 1%대 나오고 네. 있고요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많이 빠졌잖아요. 이제. 네. 그죠? 그렇죠. 그것도 거의 보합. 네. 네,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아까 허재한 이사께 여쭤봤던 게 그러면 어제 같은 분위기 이제 그 이른바 테마로 올랐던 종목들 다 끝나는 분위기였잖아요. 네. 그죠? 완전 이제 어제 분위기 그렇죠. 그런 분위기로 가는 카카오 오르고 삼성전자, 하이닉스 오르는 시장이 딱 되면 그런 게 확 빠지는데 어제 뉴욕 시장이 그렇게 많이 빠져버리니까 다시 상황을 다시, 돌리는 그쵸.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네. 지금 코스피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. 그러니까 플러스까지는 아닌데 마이너스 61까지는 조금 2.5%. 예, 네. 조금 뭐 물론 아직은 좀 미미한데 그래도 조금 낙폭은 약간 줄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한 60, 한 7, 8 예. 포인트까지 갔다가 62 정도로 조금. 근데 이 정도 변동성은요. 저 개장 초에 항상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국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 네. 이제 그걸 10시 반에 봐야 될 것 같고 네. 그 전까지는 대충 미국 낙폭의 나스닥 기준으로 미국 낙폭의 한 반 정도만 지켜줘도 네. 그나마 좀 선방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. 네. 그리고 오늘 이제 수급상은 일단 오늘 좀 급락 출발을 했는데 뭐 이게 장중엔 지켜보셔야 되겠지만 오전 현재까지는 개인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. 현재 순매도 중이고요. 마이너스 187억 매도고 외국인들도 매도인데 금액은 얼마 되진 않습니다. 23억밖에 아직은 되진 않고 기관 투자는 오히려 좀 매수하고 있습니다. 오늘 연기금이 200억 정도 오전에 좀 받아주면서 지수 하방을 조금 방어는 해주는 것 같고요. 외국인 업종으로는 오늘 화학 업종을 집중 매수하는데 아마 하나솔루션 매수하는 게 아닐까 추정을 좀 하고 화학으로 있습니다. 돼 있죠. 태양광이죠. 예. 그래서 아마 거기 지금 130억 정도가 가장 많이 순매수가 잡혀 있고 그 밑에 운수 장비 아마 자동차주는 매수하는 게 아닐까 좀 추측은 하고 있습니다. 자동차나 방산이 이쪽에 들어가 있어요. 운수 장비도. 예. 그래서 이 좀 몇 개가 섞여 있어서 좀 정확히 판단은 어려운데 운수 장비 쪽도 오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반면에 오늘 가장 많이 이제 팔고 있는 그 외국인들의 업종은 일단 철강하고 전기전자 한 각각 50억씩 저는 매도는 뭐 하고 있습니다. 포스코 계속 안 예. 좋은 거예요? 예. 그리고 기관 투자들은 오늘 일단 매수는 하는데 뭐 대부분 섹터는 매수를 해주고 있지만 서비스 업종은 인터넷하고 게임 업종에 속해 있습니다. 그래서 아마 네이버, 카카오나 게임주 좀 팔고 있는 게 아닌가 기관은 나머지는 사고 있어요. 그래서 그렇게 좀 수급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섹터 쪽으로는 오늘 뭐 거의 전 업종이 다 좋진 않은데 일부 그 애플페이 여전히 좀 기대감이 있나 보더라고요. 그래서 그 관련 섹터는 오늘도 좀 강한 편이고 네. 그다음에 오늘 그 도시가스라든가 뭐 통신주라든가 생명보험 이쪽 다 방어주라고 좀 흔히 불리죠. 생명보험 뭐 금리 인상 수혜주죠. 또. 예, 그래서 그쪽이 뭐 빠지긴 빠지는데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동차 대표주도 지금 뭐 1%
1% 내외로 오히려 지금 잘 버티네. 하락폭을 더 축소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자동차는 일단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좀 싶긴 하고요. 어제 급락했던 섹터 중에 대표적인 게 피팅 업체들 어제 예, 오전에 예. 말씀드렸잖아요. 어떻습니까? 오늘은 반등하고 있어요. 성광밴드 같은 거. 네, 성광민도, 오. 태광, 하이로코리아 이 세 개가 대표 기업인데 셋 다 지금 플러스. 다셋 다 플러스네. 네, 진짜. 플러스 나고 있고 안 그래도 오늘 좀 범위를 넓혀서 조선은 어떻습니까, 그러면? 조선 쪽도 오늘 뭐 조선 기자재주들도 어제 좀 많이 빠졌는데 네, 덜 오늘은 빠지는군요, 좀 확실히. 상대적으로 뭐 빠지긴 빠지는데요. 좀 상대적으로는 덜 빠지지만 그래도 대우조선해양은 한 2% 정도 빠지는데 현대미포는 한 0.8%로 네. 약간의 좀 낙폭은 좀 줄여주고 있다.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선전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이쪽 그러니까 흔히 태조 이방원으로 불리는 섹터는 좀 버티고 그 안에서 이방원에 반정이 있었다 그랬는데 반정의 반이 반도체고 정이 100%라는데. 정프로님 빨리 복귀하셔야 될 것 같아요. 우리 뭔가 좀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필요한데 거기에 정프로님의 역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그리고 오늘 가장 많이 빠지는 섹터는 이제 금리에 가장 취약한 업종이 이제 인터넷이죠. 그래서 네. 네이버, 카카오가 제일 많이 뭐 오늘 섹터 중에서는 빠지고 있고요. 거기에 연동되는 게 게임, 웹툰, 컨텐츠 이런 기업들 거기다 반도체까지 해서 네. 이런 한국을 좀 어떻게 보면 지수에 연동되는 이런 업종들은 오늘 대부분 좀 부진하다. 아유, 이렇게 카카오 보시면 같은 좋을 것 거는 같습니다. 진짜 오랜만에 2.9% 어제 올라가지고 그나마 좀 숨 좀 돌리나 싶더니 마이너스 4.7%로 그냥 다시 그래서 조금 신저점을- 좋은 뉴스가 있네요. 나스닥 선물이 좀 오르네요. 그래도. 네, 나스닥 네, 선물은 물론 이제 조금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반발 네.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 같긴 한데 나스닥 선물이 소폭이나마 오르고 있다. 그리고 환율은 현재 1,394원 정도 좀 기록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1,400원도 이게 넘는 거 아닌가 좀 우려가 좀 큰 상황이긴 하거든요. 그래서 현재 오늘 환율은 현재 보합 정도 유진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어쨌든 연고점은 돌파가 됐고요. 좀 그러니까 환율이요. 좀 지나고서 혹시 개입을 할지 안 할지 그것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긴 근데 하네요. 예. 1,394원 얘기를 하면서도 차분하네요. 원래대로 와 야 이거 이런 거잖아요. 사실 뭐 제가 위기예요. 엄청 호들갑 떨었을 건데 네. 지금 워낙 다들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. 여기서 호들갑 떠는 게 더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은 오늘 자, 그래서 어쨌든 오늘 리포트 뭐 한두 개만 친구가 체크해볼 네. 만한 네. 리포트 좀 소개 좀 해주시죠. 네, 아마 이게 오늘 중에 아마 발표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오늘도 보고서가 많이 나온 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에서 바이오 산업 행정명령 서명한 이제 내용이 있었고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제 회의를 통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나라 또 삼성바이오 같은 기업들한테 영향을 또 줄 수가 있어서 관련 내용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그 중에 하나투자증권의 김영수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인데 바이든의 행정명령은 국내 업체들한테는 악재는 아니다 이런 좀 내용이고 일단 이제 생명공학 분야가 미국 경제 성장의 큰 동력으로 새로운 서비스와 상품을 창출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연구개발 분야에서 연방 정부 차원에서 투자를 강화하는 게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인데 결국엔 이 의약품을 만들 때도 이제 미국에서 만든 원료를 사용해라. 요게 핵심인 것 같아요. 그쵸. 그러니까 반도체나 뭐 2차전지 소재처럼 그걸 좀 언급을 했던 것 같고 사실 미국에서 지금 생산하는 비중이 굉장히 원료 의약품도 되게 얼마 없거든요. 그렇죠. 대부분이 인도랑 중국이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아마 인도와 중국을 좀 타겟팅한 것 같은데 한국도 CM을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떤 영향을 좀 받을지는 좀 지켜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구체적인 거는 오늘 아마 내용들이 나오니까 한번 좀 내용들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장이 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이제 뭐 저 마음 같아서는 뭐 쭉 그 장을 같이 함께 호흡하면 좋겠는데 예. 스케줄상 이 정도에서 아침 방송 마무리하고 오늘 저녁에 뭐 저희가 예상을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지난번에 이제 사자 토론에서 사실 기가 막히게 마셨어요. 뭐 맞은 건 맞은 거지. 예. 강현 이사가 그 다음 날 그 잭슨홀 미팅이 있었는데 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했는데 그게 딱 그렇게 돼서 그렇죠.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저희가 유진투자증권의 강영현 이사를 모시고 또 정프로 휴가 중이라서 제가 이제 여도은 앵커하고 같이 사회를 보는데 저녁 시간에 여러분 다시 한번 시황 가지고 한번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예, 오늘 그 함께 해주신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님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옛날에는 우리는 개인 투자들이 사면 장이 빠지고 개인 투자들이 팔면은 장으로 오르고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.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 이제 물러나야 돼요.
제 경험상 캐시가 최고입니다. 10년 있으면 엄청난 기회가 와요. 평일 600석 전석 매진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이 온라인으로 출시됐습니다. 우리는 펀드 매니저가 아니에요. 그리고 우리 전문가가 아니에요. 왜 자꾸 우리가 전문가가 되려고 그래요? 아파트 사고 뭐 재산 올라가고 그게 다 내 덕인 줄 알잖아. 근데 중앙은행 덕이라고. 거기서 내셔줄 때 같이 들어가야 돼. 근데 지금 들이마시는데 그 앞에다 대면 빨리 들어가지. 주식 부동산 투자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압축한 5시간의 강의 2022 하반기 자산시장 대전망.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.